안녕하세요. 정경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4일 일본 전역을 대상 지역으로 오는 31일까지 긴급사태 선언을 계속해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측은 한때 단초 예정됐던 5월 6일 이후에 일부 구역만이라도 해제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했었으나 마지막에는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전문가나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감염자 이동을 경계하는 지방지사들의 강한 위향이 있어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4일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 감염자 수 감소가 충분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명을 밑도는 수준을 목표로 할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구체적인 줄구 전략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이 결정된 이날 코로나19 대책을 검토하는 일본의 정부 전문가회의는 일본에서 이제까지 PCR 검사 건수가 계속 적었던 특유의 이유에 대해 검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과 법체계의 문제점 등을 들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Stay Home라는 슬로건을 반복하면서 감염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외출 자제와 휴업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는 집에서 갑자기 숨지고 사후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확진 진단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응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증상이 있어도 계속 집에만 있으라는 식의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해선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매우 안 좋습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구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있긴 있는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나 신청 방법이 너무 까다롭고 지급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써 그림의 떡과도 같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한국처럼 신속하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포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남겨진 길은 감염 확대 방지보다 경제를 우선시키는 브라질과 같은 노선을 택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일본은 적당한 시기가 오면 긴급사태 조치를 흐지부지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5월 초 하루에 열린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에서는 감염자 1명으로부터 평균 몇 명에 감염되는가를 보여주는 시료 재생산수 수치가 전국적으로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시료 재생산수가 어떤 식으로 산출됐는지조차 검표되지 않고 있어 도대체 이 수치가 믿을 만한 건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일본은 충분한 PCR 검사가 실시되지 않아 감염자 수의 전후가 파악되지 않았으니 그 어떤 관련 데이터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지만요. 아베 총리도 4일 긴급사태선언 연장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시료 재생산수가 1을 밑도는 등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일본 전국 시료 재생산수가 3월 25일에 2였으나 4월 10일에는 0.7로 내려갔으며 도쿄에 관해서는 3월 14일에 2.6이었던 것이 4월 10일에는 0.5로 급속히 내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료 재생산수가 1 밑으로 내려가면 신규 확진자 수가 차츰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4월에 들어서부터 시료 재생산수를 공표해오지 않았는데요. 이날 갑자기 시료 재생산수를 다시 꺼내와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처럼 강조한 것은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3월 초에 전국 휴교 요청을 냈는데 그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적어둔 위사록이 없다는 것이 발각돼 야당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아베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전부 다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마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감염 확대 방지책의 기본 중의 기본인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실태 파악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치 블랙박스 속의 숫자처럼 불투명한 시료 재생산수를 내세우면서 상황이 호전하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고 있다는 점 등 정말 문제투성이인데요.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긴급사태 선언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는 일본 국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출 자제나 휴업 등으로 인해 현재 일본 경제와 고용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제조업이나 소매업, 관광업 등 폭넓은 업종에서 해고나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월 이틀발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긴급사태 선언이 한 달 연장된 경우 실업자가 77만 8천 명이나 된다는 민간연구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4월에 발표한 단칸지수라고 하는 경기 판단 지수도 과거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데이터뱅크가 발표한 조사 결과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전국 147만 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매상 등의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는 이 회사는 긴급사태 조치가 앞으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한 결과 최악의 경우 조사한 회사의 반수가량 되는 60만 사 이상이 도산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긴급사태 조치로 인하여 일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상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적당한 시기가 오면 긴급사태 조치를 흐지부지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당한 시기란 이번에 연장한 긴급사태 선언의 기한으로 명시된 5월 31일이 될 것이고요. 긴급사태 조치를 끝낼 명분으로 시료 재생산수와 같은 매우 불투명한 수치를 과학적인 근거인 것처럼 내세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양성률에 대해서도 오사카 같은 지자체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 도쿄도는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6일부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전국적인 집계 시스템이 없어서 일본 정부가 양성률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집계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베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출구 전략이 없었습니다. 비판 여론에 떠밀려 일단 뭔가 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긴급사태 조치를 선포했으나 검사는 확충이 안 됐고 위료 현장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도 안 나왔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사람과의 접촉을 80% 줄이라는 소리만 계속하면서 이러다가 경제가 망가진다는 여론이 커지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속셈이 있지 않을까. 저는 아베 정부에 대해 이러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